여러분, 자동차 시트 얘기가 이렇게 흥미로울 수 있다는 거 저도 오늘 처음 깨달았어요. 근데 진짜예요. 오늘 다룰 내용 끝까지 들으시면 이래서 테슬라가 테슬라구나 싶은 순간이 분명히 옵니다. 혹시 처음 오신 분들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저 정말 힘이 납니다. 자, 시작할게요. 지난달 말 미국 특허청이 테슬라에 아주 흥미로운 특허 하나를 등록해줬어요. 이름이 Vehicular Seat Suspension System for Belted Seats, 번역하면 벨트 일체형 차량용 시트 서스펜션 시스템이에요. 이름만 보면 그냥 시트 개선이잖아 싶은데, 내용을 파고들면 이게 단순한 편의 개선이 아니라 상용 트럭 시트의 구조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설계한 완전한 재창조입니다. 일단 배경부터 얘기할게요.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대형 상용 트럭들, 특히 화물을 가득 싣고 장거리를 달리는 트럭들의 운전석 시트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대부분 시저 리프트 방식을 씁니다. 시저가 영어로 가위잖아요. 가위처럼 X자로 교차된 금속 링크들이 시트 밑에 있어서 노면에서 올라오는 충격을 위아래로 접히고 펴지면서 흡수하는 구조예요. 수십 년 된 기술이고 이게 나름 오래 쓰인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나마 충격을 어느 정도 걸러줘서 장시간 운전하는 기사님들 허리를 지켜줬거든요. 근데 테슬라가 이 특허 문서에서 콕 집어 지적한 게 있어요. 시저 리프트 방식의 구조적 결함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좌우 방향 안정성이 약하다는 거예요. 시저 구조 특성상 위아래 움직임에는 강한데 옆으로 쏠리는 힘에는 생각보다 취약해요. 화물차가 커브를 돌거나 갑자기 차선을 바꿀 때 운전자가 시트째로 약간 흔들리는 느낌, 그게 이 구조의 한계예요. 두 번째 문제는 충돌 테스트에서 나오는 높은 변형률이에요. 충돌 상황에서 시트가 과도하게 밀리거나 변형되면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돼요. 그리고 테슬라는 여기에 연방 자동차 안전 기준, 즉 FMVSS를 통과해야 하는데 시저 리프트 구조는 이 기준을 충족하기가 만만치 않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가 선택한 방향이 뭐냐? 시저 리프트를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대신에 뭘 넣었냐면 슬라이딩 메커니즘이에요. 구조를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차량 바닥에 고정된 외부 고정 요소가 있어요. 그 안에서 내부 이동 요소가 위아래로 수직 방향으로만 슬라이딩 되는 구조예요. X자로 교차하는 링크가 없으니까 좌우로 흔들릴 여지 자체가 줄어들어요. 훨씬 심플하고 그만큼 방향 안정성이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슬라이딩 이동 요소를 어떻게 띄워놓느냐예요. 특허 문서에서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전자식 밸브 블록으로 제어되는 공합 에어 스프링이에요. 이건 사실 요즘 많은 트럭들이 이미 쓰는 방식이에요. 시저 리프트에서 에어 서스펜션으로 넘어온 트럭들이 이미 시장에 꽤 있거든요. 에어 서스펜션은 기존 시저 리프트보다 진동과 요철 흡수 능력이 좋아서 업계 트렌드가 이미 그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테슬라가 여기서 끝내지 않고 두 번째 옵션으로 제시한 게 바로 전자기 서스펜션 시스템이에요. 전자기력으로 시트를 띄우고 노면에서 올라오는 충격을 실시간으로 감지해서 즉각적으로 상쇄시키는 방식이에요. 에어 스프링은 공기를 채우고 빼는 반응 속도에 물리적인 한계가 있는데, 전자기 방식은 전기 신호가 곧 반응이라서 이론적으로 훨씬 빠르게 도로 충격에 대응할 수 있어요. 그 찰나의 속도 차이가 실제 승차감과 안전에 꽤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안전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특허에는 강력한 충돌 잠금 장치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특허 문서에는 T자형 부재와 C자형 구성 요소가 언급되어 있어요. 이 두 구조가 앞뒤 방향으로 강한 충격이 가해질 때, 그러니까 정면 충돌이나 급제동 상황에서 서로 맞물려서 잠겨버려요. 이게 일종의 비상 고정 장치인데 충돌 순간에 이동 요소가 날아가거나 분리되는 걸 막는 역할을 해요. 왜 이걸 이렇게 강조하냐면 FMVSS, 즉 연방 자동차 안전 기준이 중량 화물을 운반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테슬라 세미는 결국 화물차잖아요. 그 기준을 통과하려면 이런 충돌 잠금 장치가 필수예요. 그리고 안전 측면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안전벨트 리트랙터, 그러니까 안전벨트가 감기고 풀리는 장치를 이동 내부 요소에 직접 장착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존 트럭들은 안전벨트가 운전석 옆 차체 벽에 고정되어 있어요. 근데 시트는 따로 위아래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운전자의 몸과 안전벨트 사이에 상대적인 위치 변화가 생겨요. 시트가 충격을 흡수하려고 아래로 내려갔는데 벨트는 그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벨트가 운전자 어깨를 파고들거나 반대로 헐렁해져서 제 역할을 못하게 돼요. 요즘 최신 트럭 캐빈들은 많이 개선됐다고 특허 문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테슬라 설계는 아예 처음부터 벨트 리트랙터를 이동 요소에 일체화시켜서 이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했어요. 시트가 움직이면 벨트도 정확히 똑같이 따라 움직이는 거죠. 어깨와 벨트 사이의 간격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돼요.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한 가지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거 테슬라 세미 얘기잖아, 트럭 얘기구나. 맞아요. 충돌 잠금 장치, 중량 화물 안전 기준,
이런 키워드들은 확실히 테슬라 세미를 겨냥한 기술이에요. 그런데 특허 문서가 여기서 흥미로운 문을 하나 더 열어요. 바로 테슬라 로드스터 얘기가 나오거든요. 테슬라 로드스터, 이미 한번 세상을 놀라게 한 이름이죠. 다음 세대의 로드스터는 스페이스X의 냉가스 추진기, 영어로 콜드게스 스러스터가 탑재될 가능성이 얘기되고 있어요. 이건 압축 냉가스를 분사해서 차체를 위아래, 앞뒤, 심지어 옆으로도 밀어붙일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말 그대로 지상 로켓에 가까운 발상이에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냉가스 추진기가 작동하면 가속, 코너링, 브레이킹 이 세 방향에서 동시에 강력한 G포스가 차체와 탑승자에게 가해져요. 일반 스포츠카의 버킷 시트, 그러니까 고정형 레이스 시트는 그 충격을 그냥 몸으로 다 받는 구조잖아요. 운전자가 버텨야 하는 거예요. 근데 전자기 슬라이딩 서스펜션 시트가 거기 들어간다면요. 냉가스 추진기가 뿜어내는 다방향 G포스를 시트가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역방향으로 상쇄시켜주는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쏠리든 시트가 그 반대 방향으로 미세하게 보정해주면 운전자는 훨씬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할 수 있고 인지 능력과 반응 속도도 더 잘 유지됩니다. 레이싱 환경에서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굳이 설명 안 해도 아시죠? 게다가 안전벨트 리트랙터가 이동 요소에 일체화되어 있으니까 추진기 작동 중에 G포스로 몸이 쏠릴 때도 벨트가 운전자 어깨와 항상 같은 상대 위치를 유지해줘요. 레이싱카에서 벨트와 몸의 위치 관계가 안 맞으면 그게 제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 특허가 세미트럭에서 시작해서 하이퍼카로 이어지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기본 원리는 같아요. 승객을 고정하고 외부 충격을 능동적으로 상쇄하고 어떤 상황에서든 안전을 유지하는 것. 여기서 아이러브 9 채널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테슬라가 특허를 내는 방식이 항상 이래요. 하나의 기술을 하나의 차에 가둬두지 않아요. 구조적으로 여러 플랫폼에 응용 가능하게 설계하고 그 적용 범위를 특허 문서 안에서 미리 다 열어놔요. 전자기 시트, 서스펜션도 마찬가지예요. 테슬라 세미에서 검증하고 로드스터에서 극한의 환경에서 테스트하고 그 결과가 언젠가 다른 모델로 흘러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물론 특허가 양산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테슬라는 해마다 수십, 수백 개의 특허를 등록하고 그중 실제로 제품에 들어가는 건 일부예요. 하지만 이 특허는 여러 면에서 현실성이 높아 보여요. 테슬라 세미는 이미 출시되어 운행 중이고 운전자 편의와 안전은 계속 개선되어야 할 영역이에요. 전자기 서스펜션 시트는 그 방향에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다음 단계예요. 그리고 로드스터는 언젠가 반드시 나올 거잖아요. 시트 하나가 이렇게 긴 얘기가 될 줄 몰랐다고 생각하시면 오늘 영상 성공한 겁니다. 테슬라가 자동차를 만드는 방식은 항상 이래요.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을 처음부터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게 이 방식이어야 해? 그 질문 하나에서 완전히 다른 설계가 나오거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려면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제일 좋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거 들고 올게요.